여러분들, 제가 간혹 좀 말을 버벅거리거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좀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거나 들으시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미지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 10시에 여러가지 미스터리 이야기들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구독하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던 당시 중학교 2학년 이양과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박양은요, 같은 아파트 1층과 18층에 살면서 평소에 친자매처럼 각별하게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6년 5월 12일 금요일이었던 그날 저녁, 이양이 박양의 집으로 놀러왔습니다. 이모, 오늘 이모 집에서 놀다가 자고 갈 건데 괜찮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양과 박양은 엄청 친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잠도 자고 가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던 5월 13일 토요일, 이때 아침에도 두 아이는 서로 놀기 바빴어요. 학교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5월 13일 놀토, 노는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박양의 어머니께서 출근을 하시려고 아침 9시 40분쯤에 얘들아, 굶지 말고 여기 밥 있으니까 점심 챙겨서 먹어 라고 말을 하시고 출근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선 시각은 오전 9시 40분경. 잠시 뒤에 오전 11시경에는요, 박양의 언니가 학원에 다녀오겠다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1시 이후부터는 박양과 이양 둘이서만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박양의 어머니는요, 두 아이가 집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도 어머니는요, 별다른 의심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애들이 없네? 아유, 늦게까지 뭐 어디 나가서 놀고 있나 보네. 그래서 어머니는 박양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내 딸의 핸드폰 벨소리가 자기 방에서 나네? 박양이 텅 빈 자기 방에 핸드폰을 그대로 둔 채로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2006년 5월 13일 두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실종이 됐어요. 도대체 함께 놀고 있었던 두 아이가 한날 한시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실종 당시 14살이었던 이양과 그리고 12살이었던 박양. 현재 나이로 보면 이양은 27살, 그리고 박양은 25살이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본 5월 13일 토요일이었던 그날, 어머니는 출근을 하시면서 이 두 아이한테 얘들아, 오늘 너네 어디 나갈 거야? 라고 물어보셨었대요. 그런데 이때 아이들은요, 아니요, 어디 안 나갈 거예요, 집에서 놀 거예요 라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나갈 계획이 없었다는 두 아이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당시 이 박양의 방에는요, 본인의 핸드폰, 가디건 그대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양 또한 자기 폰이랑 그리고 옷 그대로 놔둔 채 무엇이 그리 급한 거였는지 컴퓨터 전원도 끄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가 그리 급했는지 다 놔두고 컴퓨터도 그대로 켠 채로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양과 이양 모두 아침에 엄마가 출근할 때 봤었던 그날 입고 있었던 옷 그대로 사라진 거죠. 이에 가족들은요, 바로 파출소에 이를 알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라졌다고, 얼른 알아봐 달라고. 하지만 경찰들은요, 뭐 어린애 둘이서 가봤자지 멀리 갔겠습니까? 뭐 다른 친구 집에서 자고 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거 좀 기다려봐요
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다른 친구 집에서 자고 오거나 뭐 그런 거였으면 핸드폰을 챙겨가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겠죠. 핸드폰을 두고 갔으면 다른 친구 걸로 하거나 공중전화로 하거나 어떻게든 연락이 됐겠지. 부모님께서는요, 혹시 박양과 이양이 자기들 이외에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나 싶어가지고 다른 제3의 친구들에게 다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너 박양이랑 이양이랑 같이 있니?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요, 같이 없는데요. 부모님은요, 아이들이 갈 만한 곳들을 다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실종 다음 날인 일요일 역시 마찬가지. 아이들이 사라진 지 이틀째인 월요일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경찰들은 그날 오후가 돼서야 아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인력이 동원돼서 해당 지역의 빈집을 다 수색했고요. 야산과 저수지까지 대대적으로 다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박양의 방에 켜져 있었던 컴퓨터, 이것도 다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무언가를 검색한 기록이라든지 혹은 누군가와 채팅을 한 기록도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또한 별다른 단서는 없었어요. 누구랑 전화를 주고받은 게 없어. 그리고 2006년 당시에는요, CCTV도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런 단서도 없이 증발하듯이 두 아이만 사라진 거예요. 이에 가족들과 경찰들은요, 이 목격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본 사람이 있다면 제발 꼭 좀 연락 주세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양과 이양의 전단지를 보고 단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패스트푸드점 앞을 지나가는 걸 본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중학교 앞에서 친구랑 헤어지는 걸 본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트 앞에서 박양이 게임하고 있는 거 봤는데? 등등 엄청나게 많은 목격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착각을 했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는 제보가 대부분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정확한 기억들만 추리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두 아이가 사건 당일 아파트 앞 상가에서 한동안 머물렀었다라는 것이 다수의 목격자들로부터 확인이 됐어요. 여기 상가, 여기 앞에서 머무른 흔적이 포착됐다. 동네 학교 친구가 13일 오후 1시경에요. 박양과 이양이 살고 있었던 아파트 상가의 한 마트 앞에서 박양과 이양이 나오는 걸 봤대요. 그래서 친구니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너 어디가? 이러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30분이 지난 1시 반경에는요, 상가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아이가 또 아파트 상가 앞에 서 있었던 박양과 이양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30분이 지난 오후 2시경, 이때는요, 아파트 상가 앞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던 아이들의 모습을 봤다 라고 얘기하는 아파트 주민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경까지 이때 이 두 아이는 아파트 상가 쪽에 있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집안에 누군가 침입해서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보다는 이 아이들이 외출한 거는 정확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 이 가능성이 더 크겠다. 행적을 추적했을 때 이 두 아이의 마지막 목격 장소는요, 오후 2시 10분경 집 앞에 상가 쪽입니다. 하지만 이때 상가 쪽에 이제 장사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요,
이 두 어린아이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 쪽이나 상가 쪽, 그리고 아파트 단지 정문 쪽에는요, 2006년 당시에는 CCTV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단서가 정말 아무것도 없죠. CCTV도 없어. 찍힌 것도 없어. 핸드폰도 두고 나가서 통화 기록도 없어. 컴퓨터에 뭔가 검색한 기록도 없어. 정말 목격담 이외에는 핸드폰과 옷까지 모든 것을 집에 두고 아이들 2명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 목격 장소는 집 앞에 상가 쪽. 정말 증발하듯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렇게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금융이나 병원 기록, 그리고 생존 생활 반응은 현재까지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 도대체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목격 시간은요, 오후 2시쯤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이 2아이는 오후 2시쯤에는 살아있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목격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였어요. 상가 쪽. 고로 이 사건은요, 오후 2시 이후에 발생됐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후 2시라는 시간대는요, 아파트 단지 쪽에 오가는 사람도 많고요, 상가 쪽에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 주위에는 버스 정류장도 있었기 때문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오후 2시경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장소에서 12살, 14살의 아이가 소리 없이 사라질 수가 있을까? 만약에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이목이 집중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더라, 뭐 이런 거라도 나올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정말 오후 2시에 사람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서 어떻게 별다른 흔적 없이 싹 사라질 수가 있는 걸까? 그것도 2아이가. 그리고 왜 2아이는 휴대전화와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모든 걸 두고 집을 나섰던 걸까요? 단순 집을 나선 거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가 않고, 실종이라고 하기에는 단서가 너무 없고, 경찰들은요, 이 조사를 하면서 이 아이들의 주변 친구들까지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 말에 의하면 이 이양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친구들한테 종종 나 집 나가고 싶어 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한 4월경에 이양을 만났을 때 이양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농담조로 야, 너 집 나오면 우리 집 와!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양이 그러면 그때 니네 집으로 갈게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 실종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이양과 박양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목격담이 100여 건 이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서울, 충북, 경북 7고, 포항 5만 군데에서 본 것 같다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찰은요, 이 이양이 이 박양한테 집 나가자 해가지고 둘이 나가서 전국 지역을 떠돌고 있나 보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들의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수많은 전국의 제보들 중에 양산에서 약 100km 이상 떨어진 경남 고성에서요, 이 아이들을 목격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실종되고 한 이틀 정도 지난 월요일 저녁에 고성의 공룡 엑스포에서 이 아이들을 봤다라는 목격자가 나온 거예요. 당시 목격자는요, 이 공룡 엑스포 행사장에서 경호를 담당하고 있었던 경비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이 경비업체 직원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 저녁 7시쯤 껌껌하게 해가 진 상태였는데 그때 엑스포 폐장 시간이 지났는데 어린 아이들 2명이서 엑스포 정문 앞을 막 서성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너네 뭐 하는 거야? 집에 가야지 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아저씨 저희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이분도 퇴근할 시간이고 했기 때문에 그래? 차비가 없어? 너네 집은 어딘데? 그러면 아저씨가 나가는 김에 읍내까지 태워줄게. 그럼 잠시만 기다려. 그래서 당시에 이 직원분이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요. 읍내까지 바래다 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아이들의 행색이 좀 초라해 보였대요. 그래서 이분이 너네 혹시 집 나온 건 아니지? 라고 물어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애들이 씩 웃으면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가 되게 찝찝하긴 했는데 뭐 아이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읍내 시내 사거리에 이 2 아이를 내려주고요. 차비가 없다고 한 말이 좀 걸려가지고 이분이 아이들한테 3만 원을 또 줬었다고 합니다. 얼른 집에 가. 저녁에 위험하니까 하면서 도와준 거죠. 그리고 이분은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 직원분이 봤다는 2 아이 이양과 박양이 맞는 걸까요? 이 직원분의 말대로 2 아이가 박양과 이양이었다면 저녁 8시가 넘었던 시각 이 2 아이는 읍내 시내의 사거리에 내려서 돈 3만 원을 들고 어디를 간 걸까요? 경찰들은요 이때 이제 이 지역의 노래방, 찜질방, PC방, 오락실, 공원 다 뒤졌어요. 하지만 별다르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룡 엑스포 행사장 CCTV에도요 아이들의 모습은 찍힌 게 없었고요. 아이들을 태워줬다는 이 직원 차량에도 블랙박스는 없었어요. 정말 이것도 단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말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고성 엑스포 직원분의 목격담을 듣고요. 가족들은 처음에 되게 의아했대요. 왜냐면 이 이양과 박양은요. 평소에 공룡에는 1도 관심이 없었던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가가지고 공룡 엑스포를 갔다? 거기에다가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고성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공룡 엑스포를 찾아갔다고? 이 어린 2 아이가? 그렇다 보니까 당시 직원분이 목격했다라는 이 2 아이는 박양과 이양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의 단순 외출로 보기에 제일 이상한 건 아이들이 집에 나가자 라고 생각을 했다면 보통은 통장을 들고 나가던지 돈을 들고 나가던지 어린 아이들이니까 핸드폰이라도 챙겨서 들고 나가던지 뭔가 좀 챙겨서 나갈 것 같은데 아이들의 통장에는 돈도 그대로 있었고요. 고독과 휴대전화, 지갑 다 그대로 두고 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방금 말씀드린 모든 건 어른들의 생각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충동적으로 차비만 들고 그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그렇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많아요. 어린 나이에 그때는 충동적으로 차비만 들고 나간 거였다라고 쳐도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성인이 됐을 텐데 지금까지 가족들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있다라는 게 또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가족들 사이에 전혀 문제도 없었대요.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요, 평소에 아파트 단지 상가를 자주 찾아가곤 했었다고 해요.
거기에 있는 이제 만화방에 가가지고 만화를 자주 빌려서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아파트 상가 혹은 양산 시내 말고도요, 이 상가 그리고 양산 시내 말고도 이 아이들이 자주 놀러 다니는 곳이 부산대 시내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부산대 시내. 이 박양과 이양이 사건 당일 부산대로 간 건지는 몰라요. 하지만 많은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많이 이제 박양과 이양의 집이었던 양산 쪽에서 부산대 시내 쪽으로 놀러를 많이 나간다고 그거를 확보를 한 거예요, 경찰들이. 그러니까 혹시 사건 당일 박양과 이양도 자기네들 아파트 상가 쪽이 아닌 그날은 부산대 쪽으로 둘이 놀러 나갔던 건 아니었을까. 실제 박양과 이양의 집에서 부산대 시내까지의 거리는요,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로 아이들도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박양과 이양의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부산대로 가는 버스도 많았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 되게 많이 들려왔었던 목격담들 중에 하나가 나 이 두 아이 봤는데 부산으로 가는 버스 노선 얘기하고 있던데 라는 목격담, 이것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아이가 사건 당일 오후 1시쯤에 아파트 상가 앞에 있었고, 이 상가 앞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인사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때 친구들이 박양과 이양을 보고 야 너네 거기서 뭐해? 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때 이양이 박양한테 야 2200번 버스 타면은 노포동으로 가네 라는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에 경찰들은요 바로 부산 지역을 다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나온 건 없어요. 그렇게 또 수사는 진전 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을 때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006년경에 두 아이가 실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산 사상역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아이들을 본 것 같습니다. 사상역 횡단보도 앞에서 좋은 일을 한다면서 모금한다고 하얀색 통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 제보. 참고로 부산 사상역과 시외버스 터미널, 이 두 곳은 붙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요, 2006년 9월 초에 우연히 이제 목격자분이 사상역 앞을 지나가다가 아이들을 만나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불우이웃 모금함을 들고 이 목격자분한테 다가왔다고 합니다. 저 좋은 일에 쓸 거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당시에 아이들이 한 교회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목격자가 어느 교회에서 나온 건데? 라고 물으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목격자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 이 아이들한테 또 다가온 거예요. 어린 두 아이가 어떤 여자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뭐야? 하면서 쳐다보게 됐고 다가온 거죠. 그런데 다가온 그 여자가 아이들한테 너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전단지 실종 애들 아니야? 실종 아동 전단지에서 본 것 같은데 너네? 라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횡단보도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다 쳐다보게 됐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쳐다보면서 맞네, 나도 본 것 같아 하면서 관심이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박양인지 이양인지 모르겠지만 한 아이가 막 이러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했대요. 막 입술을 들썩들썩 거리면서 눈치를 좀 이렇게 보면서 아니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뭔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이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아이들 옆으로 30대 남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당시 그 횡단보도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아니 안 도와줄 거면 상관하지 마요. 뭐 주제넘게 이래라 저래라 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다고 해요. 당시 이 목격자들이 느꼈을 때는 두 아이가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듯 했고, 그런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말 못하는 느낌. 30대에 어떠한 남자가 나타났을 때도 이 아이들이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 후에 이 두 아이는 사상역 버스터미널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 곁에 나타났다는 30대 남성, 이 남성의 정체는 뭘까요? 혹시 그날 가볍게 외출을 했었던 두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 성인은 됐지만 선뜻 가족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아닐까? 혹은 어떤 통제된 상황에 놓여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두 아이는요, 오후 2시 대낮 밝은 시간까지도 아파트 상가 쪽에서 목격이 됐어요.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걸까?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인데 소리를 질렀다면 이목이 집중이 됐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의 마지막 목격 시간인 오후 2시경, 이때 아이들을 봤었다는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이 목격자분은요, 당시 친언니 집에서 며칠 쉬고 자기 집으로 다시 가려고 언니 집 아파트를 나오던 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양 이양이 살던 아파트에 이 목격자의 언니분이 살고 계셨던 거죠. 언니 집에서 푹 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그때의 시각이 대략 오후 2시경. 언니 집에서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딱 왔을 때 버스를 놓친 거예요. 그것도 방금 갔어, 버스가. 아, 조금만 일찍 나올걸. 아, 방금 갔네, 버스. 아, 아까워. 그때는 버스를 갓 놓친 상태였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고요. 상가 쪽에 오가는 사람도 많이 없었대요.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약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었던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아파트 상가 쪽을 할 거 없으니까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두 아이가 목격자의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기 두 아이가 있네. 더군다나 사람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 두 아이가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두 아이가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오면서 아, 차 놓쳤잖아,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두 아이가 집으로 가는 듯 다시 길을 되돌아가는 그때 갑자기 짙은 초록색, 그러니까 약간 검은색 섞인 어두운 초록색 있잖아요. 딱 이런 색상. 이런 짙은 초록색의 카니발 차량 한 대가 아이들 앞에 멈춰 섰다고 해요. 그리고는 운전석 창문이 쓱 내려가더니 운전석 사람이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막 얘기를 했대요.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이 차량 운전수와 두 아이는 아는 사이 같진 않았다고 하고요. 이 운전수는 아이들한테 아우, 이쁘게 생겼네, 차 놓쳤어? 아저씨가 태워줄까? 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이때 좀 더 키가 컸던 아이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는 말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아이들이 아, 괜찮아요, 안 태워주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카니발 운전자는 왜? 아저씨가 태워줄게, 타. 아이, 타, 괜찮아, 태워줄게, 타라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였다고 해요. 결국 두 아이는 계속 거절하지 못하고 차량에 탑승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목격자의 눈에 좀 이상한 게 눈에 띄었었대요. 이 두 아이가 카니발 차량 이제 뒷좌석에 타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차 안에가 옷이 정말 많이 걸려져 있어가지고 차 안에가 안 보였대요. 검은 계통의 옷들. 그래서 당시에 목격자가 저 사람은 뭔 차에다가 옷을 저렇게 많이 걸어놨어? 세탁소 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옷이 빼곡하게 다 이렇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이들이 탈 때 이 아래처럼 옷을 이렇게 걷어내고 탔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 차의 자체도 엄청 짙게 서텐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이 들여다 보여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목격자분도 좀 느낌이 이상했대요. 기분도 이상하고 느낌도 이상하고 싸했대요 뭔가. 그런데 말리지는 못하셨던 거예요. 사람은 나랑 이 어린 두 아이밖에 없었던 상황. 그 상황에서 차 한 대가 왔고 어린 아이들 앞으로 섰다. 그리고 운전수는 두 아이한테 말을 걸었는데 두 아이들과 나는 작은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던 상황. 그러니까 말소리도 어느 정도 들렸던 거예요. 당시 카니발 차량은 뭔가 이상한 듯 했고 아이들은 그 차를 타고 갔다. 그 후에 찜찜했던 이 목격자분의 기분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두 아이의 실종. 이 아이들의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랬대요. 공식적으로 경찰들이 확인한 박양과 이양의 마지막 모습은 오후 2시경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목격자분은 비슷한 시각, 그 후의 상황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 버스 놓쳤잖아. 그렇다면 그때 그 시각, 아이들한테 접근했던 짙은 녹색의 카니발 차량. 이 차량의 운전자는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정도로 보였다고 하는데 누구였던 걸까요? 왜 두 아이를 그토록 자기 차에 태우려고 했던 걸까? 벌건 대낮에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사라질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제일 컸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목격자가 말한 게 사실이면 설명이 가능하죠. 아이들은 보통 낯선 곳보다는 익숙한 곳, 그리고 나 한 명보다는 2명, 3명일 때 경계심이 좀 더 낮아진다고 해요. 아무래도 여기는 내가 잘 아는 곳이고 나 혼자도 아니니까 2명, 3명인데 무슨 일 있겠어? 라고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이 짙은 녹색 카니발 차량의 차주가 의심이 되는 상황. 그렇다면 이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 중 누군가가 이 녹색 카니발 차량을 몰았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2006년 당시에 이 아파트 주민들 차량에 대해서는 기록이 또 남아있는 게 없어요. 확인 불가한 거예요. 2006년 당시에 CCTV도 없었고 차량도 확인이 안 되고 핸드폰도 두고 가서 단서가 없고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단서가 아무것도 없어. 전문가들은요, 이 녹색 카니발 차량의 차주가 한 명이 아닌 2명의 아이를 차량에 태우려고 했다라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운전자 유사한 경험이 더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양산 일대에 혹은 그 주위에 유사 사건은 없었는지, 짙은 녹색의 카니발을 렌트했거나 혹은 구입한 사람은 없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찰들의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은 몇 명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금함, 거기에 나타났었던 30대 남성도 수사 선상에 올랐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올랐었어요. 하지만 모두 알리바이 및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제외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양산과 울산 일대에서 사건 사고를 저지른 한 남자가 강력하게 이제 수사선상에 올라왔어요.
하지만 본인은 굳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남자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수사는 계속 그 자리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단서가 너무 없어요. 정말 다행히도요. 그나마 이 마지막 목격자분이 최면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녹색 짙은 카니발 운전자의 얼굴은 기억을 해내지 못했지만 당시 카니발의 차 번호, 이 차 번호 몇 개를 기억을 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조사 중이에요. 현재까지도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수사도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늦더라도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양산에서 실종된 어린 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